네, 반갑습니다. 예, 경북진학지원단 교사 이재준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 서고 싶지 않아서 많이 고사를 했는데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더 역량이 뛰어나실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의 기존의 고민들, 시행착오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그 입시 관련 활동들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적은 이제 상모고등학교에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상주여고로 옮기게 됐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게 절대적인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하시는 활동들에서 더 거기에 맞는 답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고민들, 경험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초 되면 여러 선생님들 고3 되면 이제 이런 모습 기대하잖아요. 그죠? 학생들. 근데 이게 얼마나 거짓인지 그죠? 한 일주일 지나면 뭐 다 아시죠? 그죠? 이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3학년 되면 이제 상담할 때 학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신 망했고, 활동은 안 했고, 코로나 때문에 놀았고, 그래, 이제부터 나는 정시 파이터. 저는 이런 친구들을 이제 도피성 정시 파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결과를 자꾸 미루고. 그러니까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내신에 대한 걱정, 그죠? 활동에 대한 걱정을 자꾸 미루는 그런 스타일 학생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했을 때 고3 하면서 했던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 잠을 자러 오는 의욕 없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을 넘는 아이들. 그러니까 3학년 되면 사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뭐 생활지도 필요 없잖아. 그죠? 이런 생각 하시죠. 뭐 입시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힘듭니다. 머리가 굵어져서 갈등 상황이 많고, 그래서 에너지가 좀 소모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피성 정시 파이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생기부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걸 짧은 시간에 좀 방점을 강하게 찍을 수 있을까. 사실 알다시피 다른 학년과 달리 3학년은 한 학기 만에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고요. 더구나 더 질 높은, 그죠? 심화된 활동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고민들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3월 학기 초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규정을 좀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죠. 생활 규정, 출결 규정, 자습 규정, 그 외에 다른 규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보시면 뭐 복장, 두발 이런 문제들이 의외로 3학년 때 많이 불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입으려고 안 입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못 입는 교복. 아시죠? 그리고 전자기기도 무작정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인강을 워낙 많이 듣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출결 같은 경우에는 아마 1학기 때는 좀 잠잠할 건데 2학기 때 폭발할 겁니다. 애들 뭐 학교 빠지겠다고 난리치고 예체능 학원 간다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그 밑에 학교장 추천 기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나름 규정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직윤은 뭐 전교 1, 2등 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 1, 2등이 내신은 좋은데 최저를 못 맞춘다면 고민을 해야겠죠. 내신만의 기준으로 만드는 게 맞는지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한번 협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들은 사실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사전에 전교 회장이나 전교 부회장을 불러서 같이 한번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와닿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규정 아니더라도 생활 규정이나 자습 규정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에 학기 초에는 의욕이 넘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막 자진해서 규정 강하게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킬 수 있게 우리는 이제 관리 감독하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규정 중에서도 좀 강한 규정들, 좀 꼭 지켜야 되는 규정들은 서약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애들 특징 아시죠? 못 들었는데요, 그죠?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의 체크를 하시면 아이들에게 나중에 증거 자료로 남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어쩔 수 없이 교복을 못 입는 학생들, 그런 예외적인 학생들에게는 이런 미착용 허가증 같은 걸 이제 나눠주면서 학생부와의 갈등을 좀 줄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친 다른 에너지 소모를 좀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시 지도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미리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입 정보.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요즘의 흐름이 너무 대입에 몰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학생 정보, 그죠? 학생의 특징과 그 학생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뭔가, 이걸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대 학종 안내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정보들이 서로 공유될 때, 이것이 서울대가 학교 현장에 바라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의 정보에서 저는 그 답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너무 대입 정보를 많이 아는 걸로 이게 입시 지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기 초에 당연히 하시겠지만 전년도의 데이터들, 성적 데이터들은 2학년실의 협조를 받아서 미리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자체적인 엑셀에다가 만드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최종열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다른 학년에서도 하실 겁니다. 학생 2의 기초 카드라는 걸 정리를 하실 텐데, 뭐 기본적인 거는 다른 학년하고 비슷한데요. 3학년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특별 전형 대상자. 이게 되는지를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소득층, 다문화, 뭐 장애, 종교 추천, 뭐 유공자, 뭐 이런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한 반에 한두 명씩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로또가 될 수도 있어요. 제 경험상 예전에 거의 4등급 후반대 학생이 다문화 학생이었는데 교대로 합격을 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 추천, 특히 이제 동국대 불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과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거의 1, 2등급 떨어지는 일반적인 전형보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학생들한테 물으면 학생도 몰라요, 문제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학부모님께 저는 문자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해당되신다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확실하게 정리가 되시고요. 학년 부장님께서는 이 학년 전체에 있는 이런 학생들을 같이 모아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번에 언론에서 한번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센터에 학생 출석부에다가 그 학생의 외모에 대해서 메모를 하셨다가 그 학부모한테 적발돼서 이게 언론에 공개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맨 밑에 어떤 학생 얼굴 작고 이쁨, 이건 기분 좋죠. 근데 그 위에 눈은 이쁨, 얼굴 큼, 그 위에는 엄마 퉁퉁,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이걸 보면 충격에 빠지죠. 그죠? 물론 이게 잘못됐죠. 외모로 학생을 평가하는 건 참 잘못됐는데,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아쉬웠어요. 안타까웠어요.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선생님들도 이런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학생 구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최근에 마기꾼들이 성행하고 있죠. 그죠?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날이 다르게 크는데 사실 생기부의 사진 보면 중학교 때 사진 박아놓은 데 많습니다. 거기서는 막 순둥순둥하게 생겼는데 직접 만나보면, 그죠? 덩치가 막 이렇고, 그죠? 코 밑에 막 수염 자국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학생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을 제대로 구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학종의 기본은 개별화입니다. 개별화라는 것은 학생의 개개인들의 특징들을 빨리 캐치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학생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첫날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학생 사진 촬영. 그래서 번호대로 5명씩 세웁니다. 한 명씩 세우는 게 아니라 5명 세워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아이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요. 전혀 평소 꾸미지 말고 화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당연히 엄청 싫어하죠. 막 욕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제 상황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하는 게 너희들을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게 너희들을 잘 관찰해서 써주기 위함이다. 그러면 수긍하고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이면 거의 다 찍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부장이었을 때는 여러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사진첩을 만들었어요. 잘라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진로, 희망까지 써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 3학년 실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3학년 교과에 들어오는 모든 쌤들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주의사항, 문화센터 같은 이름 발생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학생들 앞에서 오픈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학생을 이해하는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성적 자료 관리할 때 2학년에서 아까 데이터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관리를 하는데 아마 최종현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긴 한데요. 저는 이런 정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과별 내신. 그러니까 전체 내신을 애들은 알잖아요, 대부분. 근데 특정한 교과에서 튀는 애들이 있거든요.
수학을 엄청나게 잘한다든지 영어를 엄청나게 잘한다든지 그럼 학종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학년 차원에서 좀 관리를 좀 하시고 이것도 여러 선생님과 같이 공유를 하는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면 2차 상담을 합니다. 3월에 1차 상담을 했고요. 2차 상담을 하는데 그때는 좀 심화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합니다. 너를 알고 싶어. 질문지입니다. 질문지. 자,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핵심은 이래요. 제가 알고 싶은 정보들을 나열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타이핑을 쳐서 메일로 저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메일로. 그래서 이게 브레인스토밍처럼 모든 답변에 할 필요 없고 생각나는 대로 뭐 음슴체로 해도 좋고 뭐 분량이나 문법적인 제한 없이 마음껏 쓰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거는 글로 쓰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았고요. 제 나름대로. 그리고 그 생기부에 없는 이야기들도 쉽게 많이 알 수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괜찮았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중에서 이제 여기 옆에 잘렸는데 저는 별표 같은 게 좀 있을 겁니다. 별표는 필수 문항. 그래서 이거는 꼭 해라. 나머지 문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항들이 있었고요. 여 밑에 13번, 14번 보시면 이런 문항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거든요. 지정된 친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칭찬하고 싶은 친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약간 짝을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몰래 관찰하게 합니다. 일종의 마니또 게임이죠.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해서 장점만, 단점 절대로 안 되고 장점만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맨 밑에 문항은 그냥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칭찬하고 싶은 친구 정해서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교사의 관찰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쫓아다니면서 우리 반에서 일어났던 작은 일들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 위한 건데요. 저는 이렇게 예전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써줬어요. 이 학생이 참 시간 관리를 잘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기숙사 학교였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교실에 온대요. 6시에. 그래서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저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칠판에 전날 마지막 필기가 써 있을 때 선생님들이 그 판서를 지우면서 복습을 했대요. 너무 아름답죠? 진짜 이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서, 지금은 추천서 없지만 그때 이렇게 썼어요. 마치 제가 본 것처럼. 아침에 와서 그 학생이 칠판을 지우면서 서 있더라. 아름답죠? 이 학생이 내신이 거의 4등급 때였는데 중앙대 합격을 했던 친구였는데 물론 이것 때문은 아니겠죠. 하지만 상당히 성실하고 기억에 남는 친구였어요. 지금은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생기부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학생 정보에 이어서 대입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오전에 강의했던 거 좀 혼란스럽지 않으신가요? 너무 많죠. 그렇죠? 근데 그런 정보들 다 머릿속에 못 넣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걸 다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이거를 찾기 쉽게 만들어 놓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빠르게 상담 때 학생이 요구했을 때 빨리 찾는 게 목적이지 이걸 다 외워봤자 매년 바뀌거든요. 외워봤자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메인되는 책들을 좀 정하십시오. 메인되는 책들.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다 받으셨겠지만 대입정보 119 그리고 교육청에서 나온 책자 센지나 서울교육청에서 잘 만듭니다. 그리고 수박책이라고 처음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몇 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박건우 선생님이라고 서울 주요 대학 중심으로 엄청난 분량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사전화 작업을 미리 합니다.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입정보 119 옆에 라벨링이 붙어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 라벨링을 작업을 하는 거죠. 인문 수능 최저, 자연 수능 최저, 의학학 계열 다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애가 그걸 물으면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고요. 그리고 선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정리해 두시면 좀 편해요. 학생들이 자주 묻는 대학들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 특히 뭐 요 정도 선입니다.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홍수 3월에 상담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 밑으로 얘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애들이. 경대 밑으로는 대학 취급도 안 하죠.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뭐 상담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조금 확장한다면 뭐 요런 대학들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을 조금 정리해 두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찾을 수 있게만 만들면 됩니다. 머릿속에 외우는 게 아니라 찾을 수 있게. 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핵심적인 거는 핵심 변경사항 그리고 특징 입결 정보 중심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입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아직 감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세세하게 세부적인 거는 프로그램 보시면 돼요. 근데 큰 틀에서 이게 어느 선인지는 좀 아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걸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프린트해서 붙여 놓으십시오. 교무실 책상에. 그래서 대충 이 정도 선이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상위 15개, 건동홍숙 라인까지가 거의 2등급 중반대, 일반고 기준으로요. 그걸 넘어서면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근데 학생이 이걸 무시하고 무조건 가겠다라고 하죠. 이거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정시 기준선을 이렇게 잡아주신 거고요. 이건 다 숭이여고 정재원 선생님께서 하신 자료를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국립대 중심의 자료입니다. 모의고사 등급으로 대충 어디쯤이구나 이걸 가늠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은 저는 나름의 장판지를 만듭니다. 장판지. 그래서 정시 기준선을 300점 만점으로 잡고요. 1점 간격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문에서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에서 있는 과들 뭐 경영이나 행정, 자연에서 대부분에 있는 과들 뭐 기계, 간호 이걸 기준으로 배치를 좀 해둡니다. 그러면 그 대학의 어느 선인지가 좀 보이죠. 그래서 학생 모의고사 성적이 100분위가 이 정도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대충 가늠해 보는 겁니다. 요 정도 선이네. 요렇게. 근데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정시 필요 없는데? 우리 학교 수시만 가는데? 그런데 수시와 정시는 별개가 아니거든요. 수시의 시작은 정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시로 갈 수 있다면 수시로 안 쓰는 게 맞죠. 정시에서 경북대를 간다. 그럼 경대 이상부터 써야죠, 수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작을 항상 가늠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걸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에서도 교과와 학종을 기준으로 이거는 박건우 선생님께서 만드신 자료고요. 이게 0.1점 간격으로 어느 대학들이 있는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흐름을 파악하기가 좋거든요. 물론 이것도 세부적으로는 다릅니다. 세부적으로는 학과에 따라서 편차가 엄청 크거든요. 세부적인 것들은 프로그램을 보셔야 돼요. 근데 큰 흐름을 보고 이제 프로그램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적으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박 카페라고 있어요. 다음에 거기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제가 이제 대학별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선호하는 대학들, 학생들이 많이 묻는 대학들은 제 나름대로 컴퓨터에다가 좀 정리를 해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빨리 찾을 수 있게. 뭐 서강대를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주로 학생들이 원하는 전형 자체가 교과 아니면 종합이니까 위에는 교과, 밑에는 종합. 그리고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막 씁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었어. 어디서 들은 것들 적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변화되는 사항들 정리하고요. 밑에는 이렇게 인문 따로 자연 따로 높은 등급부터 낮은 등급까지 이렇게 입결 자료도 좀 넣어놓고요. 그래서 컴퓨터에다 작업을 해서 딱 키워드 쳐서 바로 찾을 수 있게 상담이 왔을 때 이걸 빨리빨리 처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여러 선생님께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학종이라는 전형이죠. 학종이라는 전형은 수치화된 자료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 때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좀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꼭 보셔야 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이거는 꼭 보셔야 되는데요. 이름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라는 책이고요. 5개 대학이 공통으로 연구한 책인데요. 이 책은 그냥 인터넷에 PDF로 널렸습니다. 쉽게 다운받을 수 있고요. 양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 평가 기준들이 나옵니다. 계속 말하는 게 있죠. 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그게 뭔지 우리는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어떤 기준에 맞는 게 이런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학종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자료는 이 대학에서 발간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건 동국대 건데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이렇게 직접 사례들이 나와요. 실제 사례들. 이것도 PDF 파일로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많은 대학에서 이걸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기준을 좀 잡으시면 이렇게 쓰는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고 이렇게 쓰는 게 좀 안 좋은 생기부구나. 기준을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여러 선생님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학종에서 모의 서류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모의 서류 평가. 요번에 이제 우리 지원단에서도 아마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이게 공문이 많이 옵니다. 대학별로 이런 공문들이 왔을 때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실제 합격생들의 생기부를 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평가를 하게 해요. 컴퓨터로. 그러면 재밌는 게 여러 선생님들이 평소 때는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학종 깜깜이 전형이다.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근데 수십 명 모아놓고 해보면 거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좋다고 하는 생기부는 좋은 거고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생기부는 나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꼭 참여를 하십시오. 그리고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학급별로 온라인 소통 창구, 이런 자료들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래스팅, 밴드, 학급 블로그, 카페, 뭐 종류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자료들, 입시 자료 같은 게 올라오면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줄 만한 자료들은 여기다가 학급 카페, 학급 이건 클래스팅인데 여기다가 올려서 다운받아서 쉽게 할 수 있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걸 그냥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애들 절대 안 봅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올리시면서. 직접 열어서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꼭 개인적으로 활용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애들은 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최근에 이제 고교 연계 사업이라고 해서 대학에서 이런 걸 많이 해요. 대학교 안에서 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까지 학급 온라인 저 플랫폼에다가 올리면 너무 공해예요. 너무 많고요.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애들이 너무 소수라는 게 문제죠. 어떤 애들한테는 해당되겠지만 어떤 애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학년 전체 묶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뭐 리로스쿨이라든지 그런 곳을 활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담당 교사를 좀 지정했습니다. 그 선생님께 부장 입장에서 이런 공문들을 전달하면 그 선생님께서는 그 공문을 그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올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올리면 애들이 안 보잖아요. 그래서 학급에도 진로 도우미를 뽑아서 브리핑하는 시간을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갖게 했습니다. 지금 이런 자료가 올라왔어. 이거 봐. 라고 학생이 안내하면 해당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에 가서 그 자료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이 많아요. 뭐 방문의 날, 그죠? 무슨 캠프 이런 게 많은데 이걸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걸 학생들이 볼 수 있게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선택과 집중을 아까 전에 뭐 김창모 쌤은 그런 용어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이 흩어지지 않게 안 그러면 이런 공문들 다 안내를 하면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좀 훈련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거. 저는 3월에 3, 4월쯤에 수시 상담 카드를 한번 연습을 시켜요. 근데 사실 수시 상담 카드라는 것은 원서 쓰기 직전에 보통 쓰거든요.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쓰죠. 근데 모집 요강은 알다시피 5월에 나옵니다. 5월에. 그래서 그 전에 이미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휴대폰을 나눠주고 양식지를 주고요. 직접 찾게 합니다. 한 대학, 한 학과를 정해서 시간을 주고 찾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한번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왜 하냐? 이걸 하시면 편한 게 뭐냐면 아이들의 쓸데없는 질문들이 줄어듭니다. 시행계획에 있는 정보들이 거의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안 찾아요, 애들이. 그리고 무작정 선생님 찾아와서 묻거든요. 그럼 일일이 저희도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찾는 연습을 시키면 지가 알아서 찾습니다. 웬만한 게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생기부 같은 것도 아까 전에 제가 학종 가이드북 이런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례들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훈련도 한번 시켜봤었어요. 그래서 요런 거 너희가 직접 한번 점수를 매겨봐.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서 스스로 체화시킬 수 있게.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생기부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요. 수능, 아까 전에 그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도피성 정시 파이터들. 이 아이들을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수능을 바라볼 수 있게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게 재수생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정시라는 곳은. 그래서 국어랑 수학이랑 봤을 때 거의 10점씩 차이 나거든요. 합치면 20점이잖아요. 20점이면 이게 표준점수 20점이면 거의 고려대와 건국대의 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뒤집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자기가 1, 2학년 때 했던 모의고사 잘 나왔던 거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제 대부분의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은 이미 정시에서 합격자의 60, 70%가 재수생으로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고요. 한양대 같은 거 이거 사례를 좀 보여주면 한양대가 70%가 재수생입니다. 정시에서. 그럼 아이들은 여기에 말하죠. 선생님 저 30%에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런데 될까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예, 일반고가 6%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하기보다는 일단 수시로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얘기한 건데, 국어 3월 성적, 3월 모의고사 치고 나면 애들 다 얘기하죠. 이거 내 실력 아니에요. 오를 거예요. 과연 오를까요? 그죠?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하락이 훨씬 많습니다. 44.3%. 그죠? 현실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유지되는 것도 37.6%. 오르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근데 우리는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무조건 정시 안 되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합니다. 이 부분. 상승하는 저 18.1%에 주목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노력이 전국에서 20% 안에 들 정도의 노력을 했니? 그렇다면 정시해보자. 그게 아니라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많은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오르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10명 중에 2명.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시 파이터들. 예.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생기부를 좀 효율적으로 채울까, 그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이랬어요. 모둠별로 활동을 해서 이걸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을 저는 썼어요. 동시에. 그러면 짧은 시간에 여러 개의 활동들이 같이 펼쳐질 수 있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관찰이 힘들어집니다. 교사의 관찰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최대한 근거 자료를 통해서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활동 전에 저는 활동 계획서, 발표 자료를 봤습니다. PPT 자료 미리 봤고요. 그리고 하는 중에는 동영상으로 모둠별로 찍게 했습니다. 찍게 하고요. 끝나고 나면 동료 평까지 자기 평가서를 수합해서 이거를 근거 자료를 활용해서 생기부에 넣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최대한 근거 자료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실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게 계획 아닙니다. 일종의 대본이죠. 대본을 쓰게 합니다. 발표하기 전에.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얘가 무슨 발표를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실제 발표의 모습입니다. 이 보시면 노트북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한 군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뒤에도 있죠. 동시에 여러 군데서 한 교실 안에서 여러 개 같이 진행되면서 시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학생에게 자기 평가서, 그리고 그 모둠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이렇게 동료 평가서, 피드백 자료를 받아서, 물론 끝나고 나면 힘듭니다. 이거 다 다시 복기를 해야 되거든요. 동영상 보면서.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나머지 시간은 사실 고3에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수능 성적도 준비해야 되고 내신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게 활동은 좀 짧고 굵게 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고3 선생님이 가장 바쁜 시기가 아마 8월, 9월쯤 될 겁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이제 자소서가 없어졌죠.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상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 상담 카드를 반드시 받으셔야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리 연습을 해 두시면 좀 더 편할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걸 이제 손글씨가 아니라 메일로 쓰게 했습니다. 메일로. 왜냐하면 손글씨로 하면 애들이 상담하면서 수정됐을 때 다시 쓰고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수정할 수 있게. 뭐 양식은 학교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다 있을 겁니다. 아마 고3을 했던 분들은 다 갖고 있으실 텐데. 그래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시 상담 카드에 주민번호, 그리고 본인의 모의고사 예상 성적, 수능 예상 성적을 쓰게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 기준으로 수시의 한선을 잡기 위한 거예요. 네가 진짜 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검증은 해야겠죠.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해서. 그리고 보시면 특이하게 수험번호를 받죠. 이건 원서 다 쓰고 나서 받는 건데요. 제가 저기 주민번호랑 수험번호를 받는 이유는 해보시면 알 텐데 애들이 결과를 나와도 결과를 얘기 안 하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묻기도 좀 민망하고 그럴 때 제가 직접 이제 검색해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둔 겁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뭐 학교마다 다르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정보를 찾는 연습을 한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요건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긴 한데 대학별로 교과 환산 내신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는 편입니다. 이걸 해주면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신과 실제 내신, 대학에서 들어가는 내신이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동국대 얘기 많이 하셔서 중복될 것 같긴 한데,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 과한, 한국사까지 상위 등급 상위 10과목만 봐요.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 했던 과목 중에 10개의 과목만 반영을 하니까 당연히 내신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려면 사실 유니브나 대교육 프로그램에서 환산 내신 산출하는 게 있거든요. 버튼만 누르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교생의 내신을 저는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배부를 했었어요. 사실 노가다 작업이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얘의 전체 내신은 1.81이죠. 그런데 대학에 따라서 동국대 보이시나요? 1.0으로 바뀝니다. 상위 10개니까 10개만 1등급 나오면 1.0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등급이 다 다양하게 나오죠.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환산 내신만 준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자료예요. 왜냐하면 내가 올랐다고 해서 다 좋으냐? 아니죠. 다른 학생도 다 오를 거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게 중요한데요. 이게 중요해요. 석차. 그러니까 석차가 같이 올라야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전체 학생이 여기에 냈을 때 과연 내 석차가 얼마나 바뀌는가. 유리하게 바뀐다면 그는 한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정말 하나하나 다 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 3, 4일 걸렸던 걸로 기억납니다. 자, 이제 수시 발표가 끝나면 이제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사실 올해의 입시라기보다는 내년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해주셔야 되는 일들인데요. 일단 대교육 프로그램에 결과를 입력하셔야 내년에도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협력교 자격을 얻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입력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로 다운을 받으셔서 이거를 몇 년치를 그 학교 데이터로 누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상담했던 내용을 좀 메모를 해놨다가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학생한테 얘기했던 것과 실제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러니까 나는 붙는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떨어지는 대학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고요. 그걸 이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입시 역량이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나오면 이걸 내팽개치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요, 학종 합격자인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학생들이 동의를 해야죠. 개인정보니까. 그래서 동의한 학생들에게 후기 작성을 좀 부탁을 했고요. 그 학생들에게 그 학생의 생기부를 좀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건 이제 내년 후배들을 위한, 그러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동의를 했을 때 요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제가 선생님들 입장에서 꼭 보셔야 되는 자료는 이 학생들, 우수 학생들 사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전년도 입결을 기준으로 한 70% 밖에 있는 내신인데 최초합을 했다. 그 말은 서류 역량이 뛰어난 거죠. 그러면 한번 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생기부 합격했다고 다 볼 필요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진짜 내신 높아서 합격한 경우 있을 거예요. 서류가 안 좋아도.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서류 역량이 있거든요. 그럼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대교육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누적하면 좋은데요. 특히 이제 대학별로 우리 학교에서 지원자가 얼마고 합격자가 얼마인지를 좀 분석해 보시면 재밌어요. 우리 학교랑 잘 맞는 대학이 있거든요. 잘 안 맞는 대학도 있어요. 그걸 또 분석하는 게 내년 입시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합격자를 이제 학생들의 후기 받는 그런 건데요. 이때는 자소서가 있어서 자소서까지 받았었고요. 이렇게 생기부만 해도 이제 요약 정리를 좀 해달라, 학생들에게. 그러면 후배들에게 이걸 내년에 전달할 수 있겠죠. 이걸 많이 누적할수록 정말 좋은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뒤에 나오는 일정은 제가 올해 좀 체크해야 되는 고3 담임들 선생님께서 그런 일정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진학지도는 진짜 고3 담임만의 몫은 아니거든요. 근데 학교마다 분위기가 고3 학년실이 약간 섬처럼 존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학년과 교류 없이. 그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묻고 답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래야지 같이 성장하고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많이 아는 것보다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저도 다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죠? 빨리 찾을 수 있게 사전화 작업. 그 작업이 중요한 겁니다. 예,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빨리 찾을 수 있게 라벨링하고 준비하시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오래 해본 것보다 오래 해봤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이라고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제 인생에서 입시 경험상 가장 화려했던, 결과 가장 좋았던 때가 첫 해 때였어요.
저 때문에 애들 인생 망할까봐 벌벌 떨면서 자료 찾고 연수 뛰어다니고 그랬을 때 결과가 가장 좋았어요. 아마 선생님들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닐까. 우리 애들, 그죠? 한 명이라도 더 좋은 데 보내려고,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제가 응원하고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